안녕하세요. 이사입니다. 오늘은 60세 남명사주, 사주팔자를 가지고 스토리를 한번 전개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주팔자 8글자를 가지고 전체적인 어떤 그 스토리를 전개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어떤 기의 흐름이라든가 생각지어를 먼저 분석을 해야 된다. 전체적인 어떤 힘의 균형을 분석하지 않고 세밀한 것부터 들어가게 되면 이게 때로는 말장난으로 흐를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 세세한 부분도 결국은 전체적인 힘의 균형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그 세밀한 부분이 독립적으로 따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는 전체적인 힘의 균형부터 분석을 해야 된다. 자,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나는 병화 일간이죠. 자, 나는 병화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병화인 나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을까? 일단 병화는 뭡니까? 기본적으로 태양을 상징하죠. 밝음이고요. 외향성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주역 괴상으로 보게 되면 이화계입니다. 이화계라는 것은 가운데 음효가 있고 상하로 양효가 있는 거죠. 즉, 우리가 촛불이라든가 일반적인 불을 보게 되면 뭡니까? 그 가운데 그 타는 물질, 검죠? 그 검은 부분이 있고, 그 바깥은 밝은 불이 있습니다. 불의 특징이 그거죠. 그래서 이 화학에도 역시 중앙에 음효가 있고, 그 양 사이드에 양효가 있다. 즉, 불의 상입니다. 그것이. 자, 그런데 우리는 병화 그러면 밝음, 광명, 외향성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살펴보죠. 그런데 주역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병화, 즉 이화계는 질서를 의미합니다. 질서.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 양기가 무한정으로 확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음효를 기준으로 해서 양쪽으로 양효가 자리를 잡고 있잖아. 분별되고 있죠. 무한 팽창이 아니다. 그 가운데 음이 양쪽 양효를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병화의 의미는 주역적 의미는 질서입니다. 질서. 그리고 질서라는 건 뭡니까? 그 봄의 기운이 양기가 팽창하다가 그죠? 이 양기가 열매로 수염되기 시작하잖아. 그래서 이 병화는 바로 열매를 맺으면서 그 열매 안에 그 양기를 축적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병화는 기본적으로 예의를 상징하죠. 우리가 병화 그러면 예의라고 표현하잖아. 예의. 그렇죠? 그것도 역시 질서와 상관이 있다. 왜냐하면 그 양이 무조건 팽창하는 것이 아니라 음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양효가 질서를 잡고 있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만물은 그 서로 질서를 갖추어야만이 엉키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 병화 우리가 여름을 상징하는 이 병화는 의외로 질서를 의미한다. 무질서가 아니라 질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무질서는 봄의 기운이 무질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즉 진뇌의 개가 있고요. 손풍개가 있습니다. 이 손풍개는 아래에 음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양효가 위에 두 개가 있거든. 그래서 이 양효 두 개가 바로 땅에서 그 위로 솟구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것이 바로 손풍괴다. 이것이 병화로 가면서 그 두 개의 양 중에 하나가 아래로 내려오면서 가운데 음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질서를 잡는다, 열매를 맺는다. 그것이 바로 병화의 특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여기서 병화는 열매를 맺기 위한 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꽃. 그리고 그 열매는 정화로 볼 수도 있죠. 정화에서 이제 열매를 본격적으로 숙성시키기 시작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병화는 아래에 그죠? 그 지장간을 보게 되면 비견 병이 있죠. 이것은 이제 유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병화의 특성은 상당히 굳건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월지를 볼까요? 이 월지는 정인이죠. 정인. 묘목입니다. 목생화 해가지고 정인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자, 정인은 십신 중에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죠? 일반적 교육의 의미가 있다고 하죠. 교육, 문서, 그죠? 이건 무슨 의미냐면 나를 존재케 하는 근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성은 나를 존재케 하는 근원. 그러니까 교육이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입니다. 딱 문서입니다. 이런 거는 나를 존재케 하는 근원이다. 이게 없으면 내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교육을 받지 않으면 나라는 존재가 만들어지질 않는다. 그래서 목생화해서 이 병화인 나를 생해주는 이 정의는 바로 교육의 의미가 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것이 또 정인이면서 묘목이잖아요. 목, 봄의 기운이죠. 그러니까 특성은 어떻다? 봄의 기운의 특성을 말하면 돼요. 굉장히 생동감 있고요. 그죠? 창조적이죠. 생명을 태동하는 거니까. 그리고 직진성입니다. 적극적이고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고요. 그것이 직업과도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지장간은 이 묘는 월지는 이 사주 8글자, 즉 나머지 7글자를 전체적으로 주도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계절이니까 이 계절 기운은 이 8개의 사주, 묘를 중심으로 하는 7개의 사주는 바로 계절에 순응하며 살아간다. 계절을 역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래서 이 월지는 굉장히 이 8글자 중에 굉장히 힘이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지장간 갑을인데 이 지장간은 이것이 투출하면, 그죠? 이 갑이 투출했지. 투출하면 이것이 용사지신이 된다. 용사지신은 뭐냐면 이 사주 전체를 이끌어가려고 하는 힘입니다. 사주 전체를 이끌어가는 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장간 갑이 투출했고요. 이것이 용사지신이 되고요. 일반적으로 격국용신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격국이라고도 말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월주의 천간을 봅시다. 월간, 그죠? 정화죠? 이 정화가 겁재로 되어 있네요. 자, 여기는 실질적으로는 추상적 사회성을 의미한다. 추상적 사회성. 이것은 내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를 의미합니다. 자, 겁재 정화죠? 겁재는 뭡니까? 겁재는 또 다른 나잖아. 그지? 또 다른 난데 이 겁재는 나와는 음양이 다르다. 이것은 어떤 식으로 봐야 되냐면 어떤 교류라든가 서로 동업이라든가 내가 홀로 어떤 독자적인 것을 하는 것보다는 동지와 동료와 친구와 같이 함께하는 어떤 동업적인 개념이 있다. 독자적이지 않고 같이 연결해서 뭔가 같이 하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정화의 의미가 있죠. 정화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정화는 불이잖아. 근데 이 불은 병화와 달리 병화는 여름이 시작되는 거고요. 정화는 여름의 중심이잖아. 그죠? 이때는 병화의 꽃이 이제 피기 시작했고 그 꽃이 열매로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그때를 말해요. 그래서 그 열매의 양기를 담는 그런 과정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화는 기본적으로 해석할 때 그냥 불이라기보다는 어떤 열매를 숙성시키는 그동안 무질서하게 흩어지는 그 양기를 열매 안에 담는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같이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월지 묘는 뭘 의미할까? 이것은 실질적 현실적 사회성이죠. 현실적 사회성. 즉 뭐냐면 나의 직업입니다. 직업.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움직이는 현실적인 사회 활동을 말한다. 자, 이게 지금 묘니까, 그죠?
아까 말했듯이 적극성을 가지고 있는 추구하는 힘이 굉장히 봄처럼 생동감이 있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현실적 사회성의 직업인데 이 병화의 직업은 정관이 의미하죠. 이 정관과 묘의 관계를 보니까 수생목 관계를 의미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좋은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일지를 볼까요? 일지는 편인이네. 편인인목. 그죠? 이 일지는 이 월간 병화의 울타리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울타리. 즉, 가정이죠. 우리 집입니다. 내 집. 내 마누라가 있고, 자식이 있는 집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이 나를 생해주는 기운으로 가고 있으니까 좋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인목은 무병갑이라는 지장간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인목의 성질은 단순히 어떤 목의 의미가 아니라 무병갑이라는 어떤 다양한 성격을 버무리고 있는 그런 힘이다, 그런 기라고 보시면 된다. 그리고 여기서는 보니까 인묘진으로 되어 있네. 인묘진 삼합이 이루어져 있네. 기본적으로 이 틀 속에. 그죠? 연주는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운명. 그러니까 내 조부모가 되고요. 그 다음에 월주는 내 부모가 되고, 일주는 나와 내 부부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시주는 자식이 된다 그랬잖아요. 미래 시제. 그래서 인묘진 삼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가정의 어떤 어려서 가정의 혜택을 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할아버지 할머니가 잘 사셨던 거죠. 그래서 어떤 영향을 공부할 때라든가 어떤 잘할 때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좀 안정적이었다. 그죠? 가정이 안정적이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직업에 대해서 한번 아까 살펴봤죠? 직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즉 월지 정인이고요. 묘, 목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교육적인 어떤 의미가 있다. 직업은 교육과 관련된 그리고 창조적인 어떤 성향을 가진 교육적인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봤고요. 인묘진 삼합은 가족의 지원이 있었다. 어려서부터 어떤 어려움 없이 자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월지장과 간목이 연간에 투출했어요.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타고난 운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조부모의 자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어떤 내가 나를 이끌어주는 그 기운의 도움을 받았다. 자, 그러니까 좀 풍족하게 어려움 없이 살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걸 봅시다. 용사신 간목이잖아. 갑이. 그죠? 그런데 여기서 기신이 된다 그랬다. 이 기신은 뭐야? 기신은 나를 해롭게 하는 거라고 그런 거예요. 용사신인데 나에게는 해롭네? 왜 그럴까? 지금 이 병화를 보시게 되면 이 비견 겁재가 지금 같이 있죠. 그 다음에 이 간목 편인과 인묘가 다 목입니다. 목기. 이것은 목생화해 가지고 나의 기운에 더해주죠. 내가 지금 신강한데 비견과 겁재가 나를 지지하고 있어서 내 기운이 강한데 거기에 또 이 세 개의 기운이 나를 또 생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다 화예요. 화의 동류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주를 볼 때 기본적으로 중화를 보잖아. 이 중화라는 건 뭐냐면 내가 기운이 강하면 내 기운을 설기시켜 주거나 내 기운을 극해서 나를 좀 자제시켜 주거나 이게 바로 중화를 만드는 원리거든. 그런데 여기서는 병화인 내가 기운이 강한데 또 세 개의 이 목기가 나를 또 생해주고 있어서 기운이 더욱 과강해진다. 이거는 우리가 사주 분석할 때는 안 좋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용사지신이 나를 이끌어가는 용사지신이 너무 지나치게 강황해져서 이 두 개 인묘의 기운을 받으면서 병화인 나를
아예 그냥 앞에서 소 끌고 가듯이 끌고 간다. 이렇게 되면 소가 안 가지. 그죠? 소는 뒤에서 엉덩이를 투닥투닥 하면서 이래야 해야 앞으로 갑니다. 농촌에 사셨던 분들은 알 겁니다. 그거는. 자, 그런데 여기서는 뭡니까? 용사지신이 그냥 강제로 앞에서 나를 끌고 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경우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 강한 용사지신 간목을 극제해주는 기운이 있어야 된다. 이 간목을 극제해주는 건 뭐야? 금극목해서 경금이 되겠죠. 경금. 그죠? 금이 됩니다. 금기. 금기가 이 간목을 극해줌으로써 이 용사지신의 강한 기운을 절제시켜주면, 그죠? 이 화를 생해주는 기운이 약해진다. 그 다음에 이 용사지신, 즉 이 편인 혼재된 이 편인이 너무 지나치게 강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병화가 어떤 기운을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 행동을 막는 역할이 된다. 이 의미가 뭐냐면 바로 이 식신을 목극토해가지고 식신을 갖다가 극제해버린다는 얘기예요. 이 식신은 바로 이 병화가 기운을 쓰는, 생해주는, 즉, 병화의 활동성이라고. 병화가 이 식신을 써서 이 강한 기운을 설계하고 쓰고 콸콸콸콸 내 기운을 써야 하는데 이 목이 세 개가 가로막아서 이 진토를 갖다 극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 병화가 이 식신의 기운을 콸콸콸 쏟아내야 되는 그 구멍을 틀어 막고 있다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이 병화가 식신의 활동을 하지 못해. 식신은 병화의 활동성이에요. 이 활동성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식생제에서 재성을 생해주잖아. 재성은 병화의 재물 또는 병화의 처잖아. 그죠? 병화 일간의 목적성이고요.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고요. 근데 그것이 생해지질 않는다. 식생제가 안 돼. 그리고 여기에 지금 재가 투출되어 있질 않아요. 금기가 투출되어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큰 이 사주 분석할 때 가장 포인트가 뭐냐? 바로 금이다. 금. 여기 현재 투출되지 않은 금이 없다. 금이 없으니까 뭡니까? 식생재 할 수가 없죠. 재가 안 돼. 재가 없으니까 재생관이 안 됩니다. 관은 뭡니까? 관은 바로 병화 일간의 어떤 사회적 울타리를 의미한다. 즉 직업을 의미하잖아. 이 정관. 그죠? 금생수 해가지고 이 정관을 갖다가 생해 줘야 되는데 재가 없으니 결국은 정관도 생해 주지 못한다. 이렇게 연결이 돼요. 이야기가. 그래서 여기 이 사주를 볼 때 가장 포인트로 봐야 될 것은 바로 금이다. 금. 즉 여기 지장간, 시지장간, 여기 편재 경금이 와 있죠. 지금 이것이 하나 여기 숨어 있습니다. 이것이 투출돼야 되는데 투출되지 않고 지금 시주의 지장간에 들어가 있다. 숨어 있다. 때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그래서 간목을 제어해주는 이 강한 간목, 용사지신을 제어해주는 금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 금기가 없다. 즉 재성이 없다. 자, 이것을 상신이라고 말합니다. 상신, 용사지신을 도와주는 상신이 아쉽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재성이 바로 상신이면서 용사지신이다. 소용지신이다. 이 소용지신은 뭐냐면 일간인 병화에게 필요한 신이다라는 겁니다. 이 병화에게 필요한 신은 바로 뭐다? 지금 당장 바로 금이다. 금이 있어야 이 병화가 이 강한 지금 내 안에 꽉 차 있는 이 기운을 써야 돼. 식신을 통해서 재성을 만들어야 돼. 재물을 만들어야 돼. 그런데 지금 이 편인이 지금 그 구멍을 틀어막고 있어서 이 식신의 활동성이 작다. 그러니까 재가 만들어지지 않고 재는 또 역시 기운이 없으니까 이 관에 힘을 실어주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병화 일간이 바로 사회적인 활동성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바로
운에서 이 금이 들어와 줘야 이때 전체적인 사주가 살아난다. 사주가 역동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시지장간 편재 경금이 인생 후반의 활동을 기다리고 있다. 이 시주는 미래시제잖아. 미래시제. 그 미래시제인데 투간되지 않고 지금 현재 지장간에서 가만히 조용하게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된다. 위축되어 있다. 이게 병화 일간의 어떤 그 목적성, 추구하고자 하는 재물 또는 그 여자도 되죠. 여자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부인의 활동성이 많이 위축되어 있고 외부로 어떤 활동을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부인의 활동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부인의 활동성이 이 식신을 통해서 부인의 활동성이 있어야 이 사주가 돌아간다. 이 일간인 병화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정리해봐요. 신강으로서 인성 이 편인, 정인 이 편인이 바로 기신이다. 나에게 해로운 신이다. 내 기운이 너무 막강한데 또 나의 기운을 지금 뗄감을 갖다 떼서 또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힘이 너무 강해. 그래서 나는 이 힘을 어떤 커다란 그 구멍을 통해서 콸콸콸 쏟아내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 편인이 지금 목극토로에서 이 식신의 활동성을 틀어막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병화는 뭡니까? 빵빵하게 부른 풍선과 같다. 살짝 바늘만 턱 대면 빵 터져버리는 풍선과 같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인성 목을 극제해주는 재성이 없다. 인성이 식신을 극제, 그죠? 극제해야 되죠. 그래서 신강한 비겁의 설기가 어려워. 여기서는 극제를 하기 때문에 인성이 편인이 지금 식신을 극제하고 있기 때문에 신강한 이 병화의 기운이 설기되기가 어렵다. 즉 식신의 활동성이 작다. 병화의 사회적 활동성이 위축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일간 병화의 활동성이 제약을 받는다. 식신 생재가 어려우니 재생관이 안 되고 재생관이 안 되니까 나의 사회적인 어떤 틀, 그죠? 사회적 지위, 사회적인 활동성, 그 다음에 조직 뭐 이런 데 있어서 활동성이 제약을 받고 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볼 수 있는 거는 인묘 공망이네요. 연애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인묘가 공망입니다. 이 조부모님이 어려서 어떤 나의 어떤 이렇게 풍족한 어떤 그런 것을 뒷받침해 줬는데 이 성인이 되어서 봤을 때는 공망으로 지금 인묘를 갖다 무력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이 계속 지속적으로 어떤 지지가 되고 있지는 못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응용을 해볼까요? 화가 있죠. 이게 나죠. 근데 지금 현재 굉장히 심각합니다. 화가. 그리고 목이 또 이 화를 생해주고 있었죠. 세 개가. 이것도 세 개고 이것도 세 개인데 그래서 이 화가 너무 지나치게 심각하다. 그래서 이 화가 자기의 기운을 토로 설기해야 되는데 화생토로 설기해야 되는데 이 편인 목이 지금 혼잡된 이 목기가 이 토를 극함으로써 이 활동성을 제약을 해주고 있어서 이 토가 이 금을 생해주지 못한다. 금은 화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재성이죠. 재성. 재물이고요. 나의 목적성이고요. 또는 여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게 그 사주팔자에는 지금 나와 있질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 수를 생해주질 못한다. 이 수는 화의 입장에서 본 정관이고요. 나의 사회적인 위치, 사회적인 활동성, 사회적인 영역 이것이 많이 위축되어 있다. 이렇게 이 도표를 가지고 오행생각도를 가지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운과 세운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 36 대운을 보게 되면 경신금기가 들어와 있죠. 그리고 46, 56을 보게 되면 신유금운으로 흐르고 있다. 사주팔자 명국과 비교해 보면 이 대운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6을 보게 되면 사죠. 12운성은 4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나이에 맞게 그 육체적인 활동보다는 정신적인 영역을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세운을 보게 되면 그 22년부터 보게 되면 생욕대 록 왕세로 가고 있죠. 굉장히 기운이 솟구치고 있다. 운이 좋다. 그러나 금기 재성운이 아쉽다. 금운이 없죠. 금기가 없습니다. 자, 이때 20년, 21년에 바로 경금과 신금이 들어왔죠. 이때 운이 좋았다. 그런데 이때는 또 코로나 시국이다. 자, 내 운을 커버하는, 내 운을 누를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운이 있을 때 내가 그 운을 뚫고 일을 할 수도 있고요. 내가 그 운에 눌려서 일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지진 속에서 내가 살아남느냐 살아남지 않느냐 이것은 내 개인 운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그 사회적인 운 속에서 파묻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적인 사주 가지고만은 판단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때 코로나 시국에서도 운이 좋은 사람들은 남들이 장사 안 될 때 장사가 굉장히 잘 된 사람들이 있죠.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운은 좋았다. 전체적으로 지금 신유 대운으로 흐르고 있고요. 이미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다만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금운이 세운에 없는 것이 좀 아쉽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인묘는 인성은 기신이죠. 이 기신은 병화 일간의 활동성, 즉 식신을 갖다 극해주는, 목극토해주는 그죠? 기신이고요. 그 다음에 정관과 편관의 기운을 수생목으로 해서 빨아들이는 그런 기운이죠. 그래서 정관과 편관 22, 23년에 이 사회적인 활동성이 좀 힘을 잃을 수도 있다. 즉 사회적 활동성이 약간 위축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전체적으로 60세 남명 사주팔자를 스토리로 만들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